원일이 TV 53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핵심을 들여다보니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네요. 4세 경영 포기한다. 그리고 무노조 경영 포기하겠다. 사과문의 내용의 골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20살짜리 아들하고 16살짜리 딸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3세 경영 세습도 무리수에 무리수를 뒀었는데 4세 경영 포기 선언 이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노조에 대한 표현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무노조 경영 포기한다. 노조를 인정하고 노동 3권 보장한다. 다른 회사가 모두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가 다 하는 건데 뭘 대국민 약속이라고 하나 싶습니다. 삼성이니까 노조를 워낙 거부했던 회사니까 역시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은 좀 거북스럽네요.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법 어기는 일, 보통 사람, 보통 기업 하면 처벌받고 심하면 감옥에 갑니다. 이걸 상식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법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삼성은 그만큼 법을 많이 어겨왔다 이 고백일까요? 좀 거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나름 진정성 엿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책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 SDS 건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싼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이 사과문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누가 써준 게 아니라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적 지탄과 법적 하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본인 스스로 명확히 알고 국민 앞에 밝힌 거다 이렇게 평가 가능합니다. 근본적 문제가 승계에서 비롯됐다. 국민 앞에 고백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대국민 사과의 배경, 당연히 재판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 받았고 1년 감방에서 실형 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죠. 몸은 풀려났으니까 이젠 살았다 싶었는데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50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다시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죠. 삼성이 코어 스포츠에 준 용역대금 36억 원, 정유라에게 준 말 3마리 34억 원, 동계 영재스포츠센터에 준 지원금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뇌물을 준 그 돈이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니까 그래서 횡령액이 50억을 넘으면 양형이 5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재판부 재량으로 절반인 2년 6개월 감형이 가능한데 아무리 그래도 무죄는 불가능하고 최선이 집행유예밖에 안 된다.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절반으로 감형해야 합니다. 3년 이하 징역에 5년 집행유예. 이른바 재벌 기업인들에게 적용해왔던 3.5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에 첫 공판을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힌트를 줬습니다.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항이라는 거를 찾아내서 제시를 좀 한 겁니다. 삼성그룹 안에다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삼성은 올해 1월에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재판부는 잘했다, 환영한다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준법 감시 제도는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의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들기만 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내놓지를 않으면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전문 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서 실효성을 점검하겠다. 법원이 계속 감시하겠다 그 뜻이에요.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에 대국민 사과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이재용 부회장이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은 실효적인 준법감시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재판부에다가 어필을 한 겁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이 남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죄를 뒤집고 무죄 혹은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조계의 전반적인 판단이 그래요. 특히 정유라에게 준 말 3마리, 이게 뇌물로 인정되게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부회장한테 살 길을 제시한 곳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예요. 준법 감시 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재판부가 먼저 이렇게 언급했으니까 약속만 지키면 집행유예 판결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다분한 거죠. 박영수 특검이 재판부가 삼성에 편향적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기피 신청은 기각됐어요. 기각한 것은 서울고법 형사 3부인데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이 3명의 부장판사가 결정문을 썼습니다. 사법부가 삼성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엿보이는 대목이라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뇌물과 횡령죄의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양형 요소로 규정돼 있으니 준법 감시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 이를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게 판사들의 결정문이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어렵게 하기는 했는데 이 재판부의 요지는 반성하면 봐줄 수 있는 거다. 그거 적법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한다면 감형 요소, 즉 집행유예 판결해도 문제될 거 없다. 이 뜻으로 해석해야죠. 반성의 빚이 없어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는 반대로 반성하면 판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 이 해석을 재판부가 미리 깔아준 겁니다. 이거는요, 재판부도 상당한 부담을 지고 하는 행동입니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과 횡령 혐의액이 50억 원 넘게 늘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반성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호 법칙, 그게 형평에 맞는 거냐? 이 부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진지한 반성이 얼마나 결정적인 양형 기준으로 적용해 왔는지, 그러니까 일반 형사범들은 제가 반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봐줬는지 형평성 문제 반드시 나올 거다 이겁니다. 애초에 재판부가 준법 감시제도라는 거를 먼저 언급하고 제안했을 때부터 야, 이거 재판부가 이런 해법을 제시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부적절하다. 차라리 그냥 봐줘라 그냥. 이런 지적도 나왔었죠. 반대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과연 타당한 거냐? 오히려 삼성이기 때문에 더 당하는 측면은 없느냐?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판부도 고민이 크다 이런 반증일 거고 실형을 선고하면 선고하는 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선고하는 대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재판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는 궁금증. 그래서 이재용 재판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죠.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할 만큼 했고 집행유예 기대해 볼 만하다. 여기까지 예측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남은 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만인한테 공평한 거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이 삼성 문제는 국민들도 심경이 참 복잡합니다. 삼성은 한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기업. 이거 맞죠? 이거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3세 경영을 위해서 탈법과 불법 그리고 세금을 탈루했다. 이거를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 국민들의 이 감정 역시 분명합니다. 다른 기업과의 형평 문제도 존재하죠. 제가 세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언론에 나온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낸 세금 봤더니 16억 원으로 기사들이 나와 있더군요. 당시 삼성전자의 가치가 한 40조쯤 잡았다는데 지금은 그 한 10배 정도 된다 그래요. 어쨌든 상속액이 20조를 잡았었고 그 당시에 그런데 이런저런 편법으로 16억밖에 안 냈다. 10년 넘게 삼성을 괴롭혀온 국민적 지탄의 핵심 내용이 그겁니다. LG의 경우에 2조 원 상속을 해서 상속세를 1조를 냈고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될 수가 없죠.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고민은 재판부의 몫으로 이제 남겨졌고 대한민국은 삼성과 이재용에 대해서 별개의 고민과 숙제를 떠안게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으로는 잘하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탈법,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 이제 잘할 테니까 앞으로 그거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대국민 사과의 요지는 이걸로 해석이 되는데 말 그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안 내고 못 냈던 상속세. 그게 뭐 5조라는 계산도 있고 6조라는 계산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쭉 읽어보니 지나간 그 세금 문제, 그거는 이제 와서는 묻지 말아주세요. 이런 행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삼성이, 이재용이 지금까지 냈고 앞으로 낼 세금이 얼만데 지난 걸 가지고 뭐 이런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지나간 거 안 냈으면 당연히 내야지, 공평하게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금 부분은 제3의 해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본인도 더 이상 세습 경영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야 했던 세금은 내고 털고 갈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그 얘기입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이고 외국인 지분이 절반이 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삼성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죠. 그런데 삼성이란 이유만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안 내고 지나간 세금마저 탕감합시다?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이걸 받아들일까요? 안 내고 못 낸 세금이 남아 있다면 분납해서라도 내겠다. 차제에 이런 액션 플랜을 밝히고 정부와 국민은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이런 제3의 수순은 해법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겁니다. 삼성 이재용 재판이 마무리되면 우리 사회는 상속세율 자체에 대한 국민적 타협과 토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대, 4대 세습 이제 말이 안 된다. 꿈도 꾸지 마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창업주가 2대에게 경영권을 승계를 하려면 기본 상속세율 50%의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 15%, 도합 65%의 상속세.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 이 상속세율이 창업의 의지를 꺾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저해한다는데 진짜 그러냐? 그렇다면 해법은 뭐냐? 제 기억에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보면서 1차적으로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고, 2차적으로는 이재용의 과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해졌고, 3차적으로는 상속이라는 큰 화두 앞에 삼성, 정부, 국민 큰 숙제를 떠안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